자, 시작하자. 네, 거기 가는. 자, 평면좌표 다 봅시다. 일단은 평면좌표.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내는 공식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발달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과학이 발달해. 과학. 자, 먼저 첫 번째 뭐를 하겠어? 무기계. 이 나라와 이 나라와 A 나라와 B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 싸움을 하고 있으면 뭐를 이기는 게 전쟁을 이기는 거야? 상대방의 통신을 감청을 하는 게 좋잖아. 상대방의 작전을 먼저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먼저 암호라는 게 발달이 된다. 그럼 암호가 발달하면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이 발달하겠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달한 게 전쟁이 우리나라에 크게 세계적으로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발달하게 된 것들이 불과 엄청난 과학들도 발달했지만 수학도 발달했어. 이 좌표 평면이 불과 한 200년 전에는 나오질 않았다. 그럼 그 전에는 뭘로 찍었어? 이게 어떤 곳, A라는 곳, B라는 곳, 이렇게 특정한 지역이 있어서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몇 대 몇이라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너희들 그걸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막 이런 것도 했었어. 야, 뒤로 몇 발자국 가봐. 거기서 우측으로 몇 발자국 가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좌표 평면이 없을 때 나왔던 그런 행위. 무슨 말인지 그냥? 이미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언제 나왔냐면 불과 이게 개발이 된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거 어떻게 탁 찍어놓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서 불과 200년 전에는 좌표 평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이야, 신상. 이해 가냐 안 가냐? 누가 만들었냐?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그게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형식이야, 형식. 그래서 그걸 X축, 이게 Y축 이렇게 감이었다. 대표적인 거로 너네 휴대폰. 휴대폰도 원래는 군사용이 있어, 군사용. 군사용이었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풀린 거 아니냐. 이게 휴대폰이 널리 상용화된 거고.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그래서 좌표평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두 점 사이에 거리내는 공식을 유도를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 그럼 원래 좌표평면을 나타내기 전에 뭐 했다고? 표현을 할 때는 어느 위치를 표현할 때는 고정된 물체를 가지고 이게 몇 대 몇인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몇 대 몇인지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사용해서 보물섬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졌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몇 대 몇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기보다니까 거기 가서 이 근방 어디야 하고 거기서 뒤져보는 거. 그래서 찾는 놈은 찾기하고 먼저 찾는 놈이 임자했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어? 전부 다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고 적도도 만들어 해가지고 이거를 바둑판처럼 다 만들어놨잖아. 하고 콕 찍잖아. 위도와 경도와 그 좌표평면의 확장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봐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점 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를 x1, 0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A점이 좌표가 여기를 이거 y1, 0, y1 이게 강한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x1, y1 이렇게 되겠지? 예. 여기가 이해가냐? 자, x2, 0 내가 0, y2 이렇게 생겼어.
그럼 P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x2, y2가 돼.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자, 야, 기울기는 뭐냐?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그래서 어떻게 돼? x2-x1분의 y2-y. 이해 강한가? 네. 그러니까 또 x1-x2분의 y1-y2. 또 x2-x1분의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전부 다 뭘 나타낸다? 기울기.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거 하나 또 뭐 있어? 삼각함수를 배웠으니까 탄젠트 여기를 세타라고 줄까? 탄젠트 세타. 어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울기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 여기 점까지 내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봐봐 어떻게 한다고? 이 점 여기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x2-x1 이해가 안 가? 네.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배웠어 안 배웠어? 네. 피타고라스 어떻게 배웠어? 네. 직각이지 가지고 그지?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됐어 안 됐어? 여기가 얘가 너의 제곱이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잖아. 이 거리가 이거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어떻게? y2-y1의 제곱은 ab의 제곱 됐어 안 됐어? 그 ab가 어떻게 돼? ab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그래서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제곱으로 쓰기 위해서 양면 제곱을 나눠주니까 AB의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거리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루트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입니다. 이게 거리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x1, y1이 원점이라면 어떻게 됐어? 여기가 0, 0 되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있어? 루트 너의 제곱 너의 제곱 이해 가는가? 이해 가는가? 네.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분점 외분점. 자, 봐봐 설명할게. 원래 좌표평면은 평면좌표는 언제 나왔냐면 최근에 나왔어. 최근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수학의 역사를 배우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수학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현재 미사일도 쏘고 인공위성도 올라가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거야. 그럼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 똑같아. 너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 옛 선조들이 거쳐왔던 것들을 읽어보면서 잘못된 것이나 잘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수학도 이렇게 해오는 거 보다 보면 너희들도 나중에 제2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고 제2의 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분점 봐봐. 내분점 보면 우리가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평균을 먼저 생각해봐. 평균. 평균 한번 해봐. 이게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평균할 때 그래서 A 점수, B 점수 이걸 두 개를 더해서 두 과목이면 2로 나눠 안 나눠? 네. 나누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이것이 두 개로 나눴잖아.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해봐봐. 평균의 개념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해줄게. 이거 봐봐.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는데
평균은 어디 있냐면 요 한 가운데 있어. 왜?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는가? 1대 1이니까. 1대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1대 1이니까 요거 2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쓴 거야. 만약에 A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1대 2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쓰겠어? 이놈의 좌표를 찾. 아씨. 아니 봐봐. 뭔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안 했냐?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넓이가 24야. 이 넓이가 24, 24. 이 넓이가 24야. 근데 얘가 1대 2래. 1대 2. 1대 2. 1대 2 할 때 어떻게 했어? 요 넓이 어떻게 구해? 24를 몇 분의 몇 했어? 3분의 1 했잖아. 똑같은 개념이라니까? 요 24를 어떻게 해? 얘는 3분의 2. 됐어 안 됐어? 똑같은 개념이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요 거리를 구해서 요 거리가 얼마야? 예를 들어서 18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8에 3분의 1. 여기는 18에 3분의 1. 이해 가한가? 네. 이게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좌표를 찾고 싶어. 좌표. 이렇게 좌표 찾는 법.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자, A점을 x1, y1, B점을 x2, y2라고 하자. 여기까지 가서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 말이야. 내분.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나봐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다고. 이거 먼저 공식 먼저 알려줄 테니까 봐봐. 내분은 두 개를 어쩐다고 했어 방금 보다시피. 빨리 말해. 1대 2 여기 어떻게 한다 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치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해야겠어? 더해주지. 그러니까 얘 둘이를 더해줘. m 플러스 이렇게. x좌표를 찾는 거잖아. x좌표를 찾는 거니까 x좌표끼리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 봐봐. n x2 n x1 뭐라고? 자 n x2 n x1 됐어 안 됐어? 여기가 이게 안 돼도 좀 더 설명해 줄게. 자 봐봐 또 y좌표는 m 플러스 n 하고 n y2 n y1 이렇게 더한다. 크로스로 더한단 말이야. 크로스로.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봐봐.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걸 봐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A하고 B가 있어. 근데 얘를 2대 3으로 내분한 이 점을 찾는다 해. 이 점을 찾는다 해. 그럼 이걸 봐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봐봐. 내분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 됐어? 그리고 3에다 A를 곱하고 2에다 B를 곱해. 이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줄게. 좀 설명해줄게. 봐봐.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좀 이따 금방 설명해줄게. 이렇게 3A 플러스 2B.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그러면 이걸 보고 해석을 해봐. 애널리시스. 해석해봐. A와 B가 있는데 3과 1을 더해서 5가 나왔네. 그럼 내분점이네. 내분점은 요가 A와 B 사이에 있네. 근데 몇 대 몇이냐면 잘 봐. 몇 대 몇이냐면 2대 3으로 내분했구나. 무슨 말인지 봐? 봐봐. 이렇게 있는데 다시 A와 B가 있는데 3과 1을 더해서 5가 됐네. 그러면 A와 B가 있으니까 A와 B가 이렇게 적어놓고 두 개 더해서 5가 됐네. 그럼 내분점이네. 그럼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A와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왜 이거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반대로 곱하나요? 자, 설명해 줄게. 자, 얘가 같다는 거. 어? 네? 그냥 비례식으로 하면 될까 거 아니에요? 비례식이 되고. 맞아요. 비례식은 마찬가지야. 그것도 괜찮고 또 다른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A 대 B를 몇 대 몇으로? 5분의 2 대 5분의 3?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 식이 안 나오잖아. 그지? 그 개념도 비슷한데 이 식은 안 나오잖아. 근데 이거 말고, 자,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자,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얘가 무게중심 설명할 때도 이거 설명이 필요해. 자, 봐봐. 잘 봐, 잘 봐. 얘가 시소야,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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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가 있어? 받침대가 있어. 얘가 그냥 얘가지. 얘가지. 잠깐만, 누구 왔는데? 이씨, 얘 여기 있어. 일로 와보자. 일로 와,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가 누가 있냐면 건화가 있어. 건화가 있어요. 건화 오면 몇 킬로냐? 50, 아니 50이라고 하자. 50. 51인데 50이라고 하자. 선생님이 약간 딱 봐도 100kg가 나오잖아. 약 선생님이 약간 90 한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100이라고 한번 가정하자. 여기까지. 네. 선생님이 이게 무거운 이유는 이제 다른 데 무거운 게 아니고 머리가 무거워서 들어있는 지식이 많아. 네.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무거워. 아 예. 자, 어쨌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시소를 딱 이렇게 딱 앉으면 그거는 절대 날아올 수가 없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니, 내가 이제 막 그날 약 올렸어. 하나가 이제 빡친 거야. 아씨, 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오래. 이렇게 내가 내려오게 해주면, 너 내려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더 빡쳤어. 막 생쇼울레도 안 내려. 그럼 어떻게 하면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이 추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화가 내려올까? 이게 발산의 전환이야. 봐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 받침대 있지. 받침대를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일까? 이쪽으로 움직일까? 2번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쪽으로 쭉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 딱 돼 있어. 너무 많이. 이 정도 딱 되니까 갑자기 얘가 시소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평행이 됐어. 그 비례식을 봤더니 여기가 1대2더라는 말이야. 왜? 아니 얘가 1대2잖아. 얘가 1대2잖아. 그러면 봐봐. 얘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2대 얘 곱하면 얼마야? 안 맞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요렇게 이해가? 봐봐. 몸무게는 1대2였는데 방금 내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더니 안 맞잖아. 근데 뭐가 맞겠어? 요 비례식으로 받는 거야. 봐봐, 이게 M 대 N이잖아. M 대 N. 됐어 안 됐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렇게 곱하잖아. 이렇게 2하고 55하고 1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1대2였는데 곱하는 게 어떻게 곱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가안가? 50하고 2를 곱하고 1하고 100을 곱하고 여기까지 이게 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봐봐. 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봐봐 이번에는 봐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차지 마냐? 네. 차? 아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눈 아프다고. 자, 이거 뭐야? 알러지 때문에. 여기 해석해봐. A와 B를 둘이 더하면 4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외분점이야, 외분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 7하고 요 마이너스 3을 더했더니 4가 나오잖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칠 때 A와 B를 이거 뺐더니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해가냐? 뺐더니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외분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쳐 이렇게. 그래서 A와 B를 3대 7로 외분점. 봐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를 3대 7로 외분점이면 봐봐. A와 B를 3대 7이면 위치가 P가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자, 1번에 있겠어, 2번에 있겠어. 2번. A와 B를 3대 7이면 3대 7이잖아. 어? 말이? 그러니까 A와 B를 3대 7로 이렇게 했겠지. 이해 가냐, 그냥? 네. 만약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 있으면. A와 B를 7대 3이면 그럼 어떻게 됐어? 이쪽에가 있겠지, 그지? 이게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P점의 위치를. 그럼 얘는 뭐가 있어? 외분점이다 이 말이야. 뭐만 얘가? 그래서 외분점 내는 공식은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된다고. 외분점 어떻게 한다고? m 빼기 n분의 됐냐? mx2 nx1 m 빼기 n에 my2 마이너스 ny 이렇게 외분점 공식. 약간 이해가 갔어. 자, 그 다음 그걸 이어가서 이제 무게중심 가자. 무게중심. 먹을게요. 아니요. 추워요. 자, 무게중심 무슨 말하나? 잘 들어. 지금 우리가 벌써 개념 3개를 나갔어. 문제는 이제 같이 풀면 돼. 근데 개념 정리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일부러 녹화를 하는 거야.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봐.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이야. 봐봐. 무게중심 그러면 그래비티, 중력 그런 건데 봐봐. 무게중심.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어. 자, 이게 막 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자, 봐봐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막 무게중심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봐봐. 이런 거 생각해서. 선생님. 무게중심. 이런 거. 이거 무게중심이네요. 이게 무게중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는 벌써 이거 뭐지? 이 책이 부피잖아. 부피. 입체도형이잖아. 이해 가안가? 그런데 삼각형에는 뭐가 있지? 삼각형의 저기가 뭐야?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니까 무게가 있냐고. 원래? 무게가 없는데 왜 무게중심을 왜 찾아? 그러게요. 이거 뭐 중학교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애들이 와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해줬던데요. 근데 다 틀린 거지. 생각해봐. 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슨 무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 그러면 니네가 배운 거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면 세 중선의 객점이야. 세 중선의 객점이어서 중선 이렇게 돼서 이 점이 무게중심 C가 되는 거지. 이 말 이해 가 안 가? 그런데 여가 1대1에 왜 1대2야?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스마트? 안 하지. 안 하니까 네가 안 물어봤잖아. 왜 1대2인데요? 물어봐야지.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2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1대2가 없다 그러면 네 그런 거지. 네. 자,
이게 이 말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에 모두 똑같은 양의 무게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야.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A에다가 1kg이라고 문제를 찾자고. 1kg. 얘도 1kg의 문제가 있고 여기는 1kg에 이렇게 있어. 지금 하는 얘기 중학교 심화서 문제 있어. 이게 그래서 얘가 1kg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시소를 생각해봐. 시소. 그러면 여기가 1kg짜리 무게가 있고 여기가 1kg짜리 무게가 있으니까 한 가운데에 뭐가 있어? 받침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평행을 이루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시소의 받침대는 몇 킬로그램을 떠받들고 있어? 2kg를 떠받들고 있지. 얘는 이제 2kg의 하중을 견디고 있단 말이야, 받침대가. 그러면 얘 1과 2를 봐봐. 얘는 2kg이고 얘는 1kg이니까 얘가 균형을 이루려면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돼?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돼? 빨리 얘기 안 해? 2대1. 그렇지, 얘가 2대 1인지 이제 이해 가한가? 왜 2대 1인지 알겠어?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몇 킬로가 있어? 2kg. 얘가 2kg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얘가 2대 1이라는 거지. 얘가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러면 2000 수능이 얼마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서 연세대 수리논술회가 무게중심의 정의를 쓰시고 2008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세대 수리논술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게중심의 정의를 쓰고 무게중심이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서술하시오. 이게 수리논술 문제 있었어요. 그럼 문제 딱 들어보더라도 무게중심이 변하겠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변해 안 변해? 느낌이 변하겠지?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 무게중심 내가 알고 있는 거 1대2인데? 뭐는 다 이 정도만 쓰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무게중심이 만약에 여가 111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한번 볼까? 111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111이 아니면 10. 아니 뭐 10은 똑같지 마우야. 이거 나중에 1, 2, 3, 1, 2, 3. 얘가 1kg? 얘가 1kg? 3kg 이렇게 거냐고. 50, 50, 50. 그럼 똑같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1이야. 그럼 생각해봐. 봐봐. 먼저 얘가 2kg, 얘가 3kg니까 받침대를 생각해봐. 받침대. 얘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받침대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3대 2인 점. 그제? 얘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2인 지점. 예? 얘가 몇 킬로그램 딱 있어? 얘가 몇 킬로그램 있겠어? 5. 그렇지, 5kg 있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얘가 이래 다 기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5야. 그럼 어디겠어? 생각해봐. 어딘가에 1대 5인 지점에 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또 봐봐. 얘가 1이고 3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3대 1인 지점에 여기 쭉 너무 많이 갔네. 3대 1인 지점. 이 지점에 뭐가 있겠어? 4kg가 있겠지. 네. 얘가 4kg가 있겠지.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얘가 3대 1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는가? 네. 그러면 얘가 2kg, 얘가 4kg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는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이으면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얘가 1kg, 얘가 2kg니까 얘가 1대 2인 지점에 3kg가 있어서 3과 3이니까 얘는 1대 2다. 이 지점에 뭐가 있다고? 무게중심이 있다. 그럼 무게중심이 변해 안 변해? 변한대. 뭔 말인지 이해가나? 네. 이거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도형 문제에서 심화 문제에 나와. 이런 문제. 요 길이의 B를 구하시오. 요거 갖고
좀 더 어려운 문제 또 나와. 언제? 기백 시간에. 기하와 백대 시간에 이걸 가지고 또 나온다고. 이해 가서 안 갔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속 더 넓게 들어가서. 뭔지 알겠어?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야.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를 우리가 반드시 뭘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중선의 교점이라고 보면 안 되고, 무게중심은 뭐라고? 이 무게에 따라서 A, B, C의 무게에 따라서 무게중심은 변한다. 이게 정석이. 알겠어? 그럼 문제 풀어 이제. 예, 그럼 이건 뭐예요?